안녕하세요, 리피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를 찍고 있는 날은 19일 일요일인데요. 어제까지 걸음수를 체크해보면 어제는 눈이 와서 제가 조금 덜 걸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있기도 하고요. 모두 건강 유의하시는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리뷰는 매일 15km 정도 걸으면서 리뷰를 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달 전에 이 신발에 관해 언박싱을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 이 신발은 제가 스타렉스에서 배송비 포함해서 13만원 정도예요. 이렇게 보시면 13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할인 없이 구매할 경우는 이 신발은 25만 9천원이니까요. 상당히 할인을 많이 받은 거죠. 여러분들도 구하실 수 있으면 이 신발을 꼭 한번 구해서 신어보시는 걸 추천을 먼저 드리고요. 리뷰하기 전에 저는 또 유튜버들의 리뷰들을 많이 찾아서 보는 편이에요. 제가 혹시 놓친 부분이 없나? 이 신발의 리뷰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특이하게 나이키 ACG의 마운틴 플라이라는 제품하고 비교한 리뷰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리뷰의 결론은 이 신발이 그 ACG의 마운틴 플라이보다 더 괜찮은 신발이다 라고 리뷰를 했던 걸 제가 봤던 기억이 나고요. 그 리뷰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절반 이상의 가격으로 할인을 받아서 샀기도 했고, 그리고 원래 전부터 굉장히 갖고 싶었던 신발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신었을 때 만족감도 굉장히 높아서 장점을 사실 막 부각시키면서 설명드리는 것보다 꼭 구매하시라고 권장드린 것과 동시에 단점 위주로 설명을 좀 많이 드려볼게요. 분명히 이 신발과 어울리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그걸 오늘은 짚어보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부위별 설명을 좀 드리면서 장점과 단점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드려볼게요. 우선 아웃솔부터 가보겠습니다. 아웃솔, 제가 이 신발의 아웃솔이 컨티넨탈 러버고 내구성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또 좋지 않다는 리뷰를 많이 봤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어본 다른 컨티넨탈 러버의 아웃솔보다 이 요철이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요철이 높이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디가 닳았다라는 느낌은 사실 별로 없고요. 의외로 단단해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토션 시스템이 들어있어요. 이건 울트라 부스트에 대부분 들어있는 시스템이죠. 이 안쪽에도, 안쪽 축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토션 시스템이 시작해서 여기로 지나갑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참고하실 게, 아디다스 테렉스2 울트라 팔리에는 이 토션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제가 걷기 운동만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트레일 러닝 같은 걸 해보지 않아서 이 토션 시스템의 효용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물론 있는 게 더 좋겠죠. 적어도 이 신발을 신었을 때 앞뒤로 흔들린다 라고 하는 불안감 같은 건 못 느꼈기 때문에 분명 토션 시스템이 그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모든 신발을 다 신어보고 리뷰를 하기 때문에 부스트 폼이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인 리뷰와 별반 다른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 가지의 부스트 폼들의 신발을 신어본 결과 저만의 결론이 하나 생겼어요. 이 부스트 폼이 쿠션감과 오래 신었을 때 쿠션이 죽지 않는 내구성, 지구력,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땐 저는 앞으로도 부스트 폼이 들어간 신발은 테렉스 신발만 신을 것 같아요. ZX2K 부스트라든가 또는 울트라 부스트라든가 이런 신발들의 부스트 폼을 경험해 봤을 때는 굉장히 푹신푹신하지만 빨리 물러지고 형태가 빨리 찌그러지는 반면, 울트라2 팔리나 예전에 리뷰했었던 아그라빅 보아나 그리고 이 프리하이커 세 가지의 신발에 들어간 이 부스트 폼들은 굉장히 밀도가 딱 적당하고 걷기에도 좋고 다용도로 활용도가 높은 부스트 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울트라2 팔리 때 썼던 표현인데요. 땅을 이렇게 딱 짚고 앞으로 나갈 때 갑자기 뒤에서 추진력이 생기는 느낌이 들어서 발을 싹 이렇게 들어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신발도 똑같습니다. 부스트 폼이 그 정도의 반발력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단점도 있죠. 이런 형태의 부스트 폼은 오염에 좀 취약합니다. 황변이 많이 되죠. 그건 좀 아쉬운 점이기도 한데 아직은 제가 관리를 잘해서 멀쩡합니다. 이 안쪽에도 그렇고 이렇게 아치가드가 들어있어요. 이게 그냥 아치가드가 아니라 중간에 약간의 폼을 섞어서 넣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내전이 있는 저한테도 발 안쪽이 무너지는 걸 잘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좋은 점은 여기가 오염이 되기 쉬운 소재인데 오염을 미리 막으려고 했던 건지 이런 검정색 기포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의 미드솔로 만들어줘서 이 부분도 오염에 잘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이렇게
딱딱한 가드들이 다 있어서 산에서 바위를 밟고 뭐 다니거나 할 때 신발이 단단한 곳과 부딪혔을 때 발을 잘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든 문제는 가피 쪽에 몰려 있는데요. 지금부터 가피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프라임 블루라고 하는 소재가 쓰였습니다. 일체형으로 다 직조가 되어 있지만 굉장히 신기하게 여기는 굉장히 촘촘하게, 여기는 굉장히 잘 늘어나도록 밴드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는 또다시 쫀쫀함을 좀 유지하는 밴드 형태로 부위별로 굉장히 특이하게 여러 가지 신축성을 가진 하나의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점이 굉장한 특징입니다. 늘어나면 절대 안 되는 부분들에는 이렇게 다시 고무 코팅으로 이 신발의 신축성을 딱 아예 차단해버리는 소재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리뷰를 찍고 있는 중간에도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이 신발의 단점을, 굉장히 문제점이 있긴 한데요, 이제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걷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발 앞부분이 많이 접히거나 하는 편은 아니에요. 신발 구멍 대신에 이렇게 가죽으로 신발끈이 지나가는 부분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 가죽 부분의 맨 앞쪽이랑 신발이 앞에서 접히는 부분이 여기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히겠죠. 지금도 보시면 이게 뭐지? 라는 느낌이 좀 드실 텐데, 여기가 접혀 나가서 아디다스 테렉스2 울트라 팔릴 때도 똑같이 경험했던 건데, 점점 마모가, 이 위로 마모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점점 헐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일자로 쭉 갈라지는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이 신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앞부분이 발등을 살짝 눌러서, 여기가 지금 이제 엄지발가락이 올라가는 부분인데요, 엄지발가락이 시작되는 부분과 여기가 살짝 만납니다. 그게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었고요. 이 앞에가 설포가 없이 밴딩으로 되어 있는 건 사실 신발을 신고 벗기 편하기도 하고, 또 발등이 유연성을 가지기 굉장히 좋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저는 사실 좋았습니다만, 장시간 신어보니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조금 늘려볼게요, 일부러. 이렇게 늘리면 여기 사이사이로 이렇게 고무가 보이시죠? 제가 굉장히 많이 심하게 늘린 건데, 이 옆으로 측면으로 지나가는 고무들이 들어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고무가 들어있어서 신축성이 굉장히 좋은 거는 맞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걷다 보면 이제 발이 앞으로 이렇게 들리게 되면 발바닥에 있던 모든 압력이 다 발등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올라올 때 여기가 설포가 없다 보니 여기 신발끈이 체결되는 부분, 발이 걸을 때 가장 많이 들려나가는, 각도상 가장 많이 높이 치솟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신발이 크로스되는 이 부분이 발등을 살짝 누릅니다. 처음에는 거의 느끼지 못하는데, 장시간 착용하고 2시간 이상 걸었을 때는 이 부분이 서서히 뻐근해 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걸 막으려고 또 여기서 이 밴드가 너무 늘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잡아준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잡아준 부분이 이 신발끈이 크로스되면서 눌러주는 이 압박 부위와 조금 차이가 있어서 별다른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 신발을 신고 본의 아니게 조금씩 달리기도 하게 되잖아요. 한번 달려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이 신발끈 마지막 부분은, 여기는 이렇게 아일렛으로 구멍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좋았는데, 발등이 접히는, 가장 심하게 접히는 부위이다 보니 분할을 해놔서 발등의 모양과 이 신발끈 슈레이스 시스템이 따로 놀지 않게 이렇게 잘 분할을 해주긴 했는데, 발이 심하게 움직일 경우에는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들어서 이 끝부분이 제 발등을 한두 번 찍은 적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걷기 운동을 할 경우에는 거의 느낄 수 없는 형태이긴 합니다만, 아마도 이 신발의 원래 용도가 하이킹이니까 하이킹을 가셔서 등산을 하시거나 할 때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여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좋기는 했습니다. 발목을 잘 잡아줄 수 있는 밴드가 한쪽에, 하나가 더 바깥쪽에 있어서 실제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예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늘어나는 신축성 있는 밴드에다 이걸 어떻게 올렸지 싶었는데, 이게 하나의 고무를 하나씩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어뜨리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안쪽에는 프라임 블루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신발을 신고 벗기 편하라고 이렇게 힐탭이 붙어 있는데, 이게 400이 뭐냐,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테렉스 라인에는 이렇게 숫자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신었던 테렉스2 울트라 팔리에는 320이라고 적혀 있었고, 요거는 400이라고 적혀 있고요. 이 신발이 공식적인 무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발의 발치수마다 사실 무게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400이라고 붙여 놓은 거는 이 모델의 어느 정도 평균 무게, 공식적인 무게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00g이 이 신발을 신었을 때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냐면, 400g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면서 걸은 적은 없어요. 300g 정도의 무게 정도로 저는 인식이 되고요.
그만큼 이 신발은 쿠션도 굉장히 좋고 일체감도 좋아서 저한테는 아주 좋은 신발이었습니다. 발등이 높으신 분만 빼고는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다 잘 맞으실 거라서 모두에게 권장드리는 그런 신발입니다. 그 외에 다른 단점이나 뭐 특별한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었고요. 신발끈이 조금 길어서 싱글로 한 번만 묶고 그냥 이렇게 해서 묶는데, 이 신발은 더블로 묶어서 이렇게 두 개로 해서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이렇게 묶으면 신발끈이 안 남게 잘 묶여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걷기 운동을 하니까 신발들을 대부분 굉장히 꽉끈을 하고 다녀요. 근데 꽉끈을 하면 요 발등이 아프니까 요걸 좀 느슨하게 묶게 되거든요. 느슨하게 묶으면 이런 우동끈은 쉽게 풀리기 좋습니다. 그래서 딜레마죠. 발등이 안 아프려면 느슨하게 묶어야 되는데, 느슨하게 묶으면 신발끈이 풀리고, 신발끈이 안 풀리려면 꽉 묶어야 되는데 꽉 묶으면 발등이 아프고, 그런 딜레마가 좀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신발을 정말 열심히 신어보고 드리는 리뷰니까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신발, 오늘은 아디다스 테렉스 프리하이커 프라임 블루를 리뷰해봤고요. 다음 주에도 제가 신발 리뷰로 돌아오겠지만 올 한 해도 제 영상을 봐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저는 사실 신발 리뷰어는 아닌 것 같고 실착해보는, 신발을 실제로 100km 이상 신어보고 하는 리뷰다 라는 점만, 구매하시는데 되도록 도움이 된다기보다 구매를 되도록 말려드리고 싶은 그런 리뷰를 지향한다는 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도 더 새로운 신발을 들고 리뷰하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감사합니다.